자, 사회문화 2교시 들어갈게요. 사회문화 2교시고 녹화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찍기로 했어요. 자, 봅시다. N43번으로 와보세요. 요. 자, 지금 왜 안 지워져, 얘? 오케이. 응? 응. 자, 봅시다. 일단, 세 장의 카드가 뭐뭐뭐라고 줬냐면, 신문, TV, 인터넷. 그리고 두 개의 상자에서 하나씩 꺼낸다. 그럼 복합감각 정보, 그럼 복합감각은 중에서 TV랑 인터넷. 시각 정보는 셋 다. 일방향 정보 전달 많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터넷 빼고 TV와 신문. 비동식 소비, 좋지. 비동식 소비는 신문하고 인터넷. 정보사회, 인터넷. 경계모, 인터넷. A 상자에 담긴 카드의 총점은 2 더하기 3 더하기 2는 7점. 최소 점수는 A 상자에서 2점, B 상자 1점, 3점. 최대 점수는 A 상자 3점, B 상자 2점, 5점. 종이신문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카드 2번 3점, 그 다음에 카드 4번 2점, 5점. 정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N1번. B국의 상류사에서 즐겨 먹던 고급 초콜릿을 B국의 여행을 다녀온 A국 사람들. 이게 전파한 게 A국 사람이건 B국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사람이면 직접. A국 연예인이 자국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사라진 전통식을 찾아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어 소개했다. 요거 자체는 발명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전파는 안 됐죠. 자국이니까. C국의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렸다. 카페를 차려서 전해줬으면 이거 직접이에요. 이게 공유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직접이에요. 갑이 작성한 내용엔 동화가 들어있다. 아니, 다수가 좋아한다는 동화는 알 수가 없죠.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동화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흡수되었다, 대체되었다. 없죠? 의리 작성한 내용의 접변이 없다. 직접 전파, 카페. 을병에는 공존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을에 공존이 없죠. 갑을과 달리 병에 작성한 내용은 융합 없어요. 자, 그 다음. 와, 이게 어렵다고요? 이거 봅시다. 이거 왜 안 지워지는 거야, 이게? 그래. 자, 4번. 이거 우리 의연쌤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정착 초에도 마셔오던 전통 음료차가 나 새로 A음료를 개발하였다는 발명. 이것이 상인들을 통해 을국과 병국으로, 그럼 을국과 병국이 모두 직접 전파. 을국에선 갑과 같이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다. 을국에서 병존. 이 을국의 남학자가 A국의 제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발명한 게 아니라 찾아낸 거니까 이건 아이디어가 의미가 없고요. 이 찾아낸 것 자체는 발견. 한편 병구에선 정으로부터 서적을 통해 전달된 정부의 전통적인 면 요리. 자, 요거는 간접 전파. 전통적인 면 요리 플러스 A 음료 첨가. 새로운, 결합하여 새로운, 융합. 병국이 융합. 이 새로운 요리는 갑국에 알려졌지만 식탁에 오르지 못했다. 접변 일어나지 않았다. 을국 자극전파 아니라니까요. 자극전파라는 발견. 병국 직접전파 아까 했었죠. 직접전파 맞아요. 갑을 모두 문화 공전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을구에선 갑구에서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바로 공존. 정답은 4번이 되죠.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답 다 있으니까 이거 좀 풀어보시고, 특히 요거 N38번 같은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건데 이런 거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일로 갑시다. 계급론과 계층론. 일단 첫째, 대원에서 요거 사람 이름 물어본 적 있어요. 외워놓으세요. 마르크스의 계급론, 벨버의 계층론. 이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사실은 이 갈등론에서 나온 거예요. 계급은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위계구조. 이걸 조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계급론은 요런 피라미드에서 여기 이렇게 단절된 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위아래 구분은 뭐냐? 바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자본가, 갖지 못한 자가 노동자.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게 바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예전에 대원에서 이걸 유산 계급과 유산, 생산수단을 가진 무산 계급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유산 계급, 무산 계급,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요거예요. 자, 이때 노동자는 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일단 마르크가 그래 봤기 때문에 요 변은 여러분 요 변은 불연속적이 됩니다. 요 변은 불연속이 돼요. 불연속이라는 것은 이동이 쉽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쉽지 않다. 그죠? 자,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위계 구조.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이때 이론론이 뭐냐? 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정치적인 권력, 사회적인 위신도 모두 갖는다는 거예요. 즉 얘가 X고 얘가 Y이기 때문에 굳이 종속 변수인 정치와 사회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인 위신은 모두 경제적인 계급에서 나온다. 불연속, 이동이 어렵다. 이분법,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식을 가지고 연대, 그러니까 계급식이 높다 그럼 맞아요. 계급과는 대립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등론이라고 그랬고요. 그 갈등의 그 증거가 바로 이거지. 이것도 완벽한 갈등론. 자, 그럼 이제 계층론을 가볼게요. 계층론은 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3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삐뚤삐뚤 그리는 거는 이 3개에서 상중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사실. 자, 상, 중, 하. 즉 계층이라는 것은 상층, 중층, 하층을 계층이라고 하고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권력, 사회적인 위신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회라고 해요.
이런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있다 할게. 그 스님은 사회적으로 위신이 굉장히 높아요. 스님은 여기에 있어. 하지만 정치인 권력, 스님이 무슨 권력이 있나? 돈 없죠. 그럼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하층, 정치적으로 하층, 사회적으로는 상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위 불일치라고 합니다. 아까 마르크스는 돈을 가진 자가 권력도 위신도 갖는다. 얘네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세계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요인, 그 세 가지요. 범주화, 범주화라는 건 묶는 거예요. 상, 중, 하가 범주화예요. 계급, 경제적 측면, 위신, 사회적 측면, 권력, 정치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래서 무슨 론? 다원론. 범주화, 묶는다. 연속적이다 라는 말은 일로 와볼게요. 여기서 이 경계가 없어요. 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면이 요 면이 뭐하다? 연속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뭐라고요? 베버의 계층론. 그러면 계급론이 갈등론이라면 계층론은 기능론입니까? 연관관계 크게 없다. 볼까요 이제? 자 보자.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 이거 아까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 그럼 얘는 반대니까 계층. 그렇다면 여기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계층. 여기 있으니까 계급. 둘 다 A는 B와 달리 이분법은 계급. 정적 권력이 여러 요인 중 계층. 개인의 지위가 다른 게 지위 불일치는 계층. 정답. 불평등의 원인으로 경제 요인을 고려하는가? 그럼 둘 다. 동일한 위기에 속하는 구성원의 강 귀속의식 계급만. 여러분 왜 계층은 없냐면 우리가 당신은 상, 중, 하중 어디에 속합니까? 몰라요가 답이죠. 왜?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오케이. 9번도 볼까요? 자, 보자. 오케이. 지금 A에 따른 그랬는데 생산수단이네. 계급. 재산이신 권력 계층. 1번 기억. A는 B와 달리 불평등이 불연속이다. A는 B와 달리 불평등이 불연속이다. 맞네요. 경제적 요소가 요인이다. 둘 다. 갑은 정과 달리 보러 갑시다. 갑은 일치. 정은 여기 정이 불일치하네요. 바뀌었어요. 갑과 병은 계급식을 공유하고 계급식은 왼쪽인데요. 갑은 자본가, 병은 노동자인데요. 을과 정은 적대감. 이건 맞죠. 자본가 노동자가 적대. 이건 맞아요. 이게 틀렸네요. 나머지 어려운 거 없고요. 좋아. 좋은 문제 발견. 아이고. 자, 531 볼게요. 531. 요거 홀짝 이론 다음 주에 요거 다시 합니다. 홀짝 이론.
그리고 홀짝은 4주차 특집.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개는 3점. 3점이면 홀수. 홀수면 점수의 합이 홀수일 때 예와 아니오는 각각 홀수여야 됩니다. 자, 세봅시다.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오가 하나, 둘, 세 개. 그럼 각각 홀수해야 되니까 얘가 5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래서 기억이 얘예요. 다음 지금 질문이 1개, 2개, 3개, 4개인데요. 이걸 번호를 매깁시다. 질문이 1, 2, 3, 4인데요. 총점 3점. 만약에 1개씩 맞으면 1점, 2점, 3점, 4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수의 합이 3점이다 라는 말은 반드시 한 문제는 둘 다 틀려야 된다. 맞죠? 질문이 4개, 점수 3점, 그 말은 둘 다 틀린 게 하나 있어야 되죠. 그 말은 결국 똑같이 대답한 이거는 둘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둘 다 틀려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반드시 얘가 얘보다 1점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봅시다. A가 직업 유형과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가? 기능이거든요. 차등배가는 사적 승리를 강조하는가? 이것도 기능이거든요. 불평등 불가피한가? 기능, 셋 다 기능이에요. 셋 다 기능인데 지금 값이 아니요라고 했는데 얘가 2점이 되기 위해서는 A는 기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A를 갈등, B를 기능으로 놓고 보면 이게 맞게 되고요. 얘가 틀리고요. 이게 맞고요. 얘가 틀리고요. 그리고 B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니오가 틀리고요. 얘가 맞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A가 갈등, B가 기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불평의 위치원을 간과하는 게 갈등이잖아. 기능이잖아요. 중요한 게 기능. 갈등. 중요하다, 갈등, 간과한다, 기능. 근데 A가 갈등이죠. 근데 가에는 오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틀렸으니까 노가 답이잖아요. 맞죠. 기억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 균등분배가 인재적소에 비치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A는 갈등이니까 틀렸죠. B는 기능은 그쵸. 갈등론은 특정 계층이 합의한 것이다. 기능론은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 이 문제가 있네. 이거 30번.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자, 이거 볼게요. 희소가치 차등배가 정당한가? 기억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기억은 기능론이고요. 니은 불평등이 보편적인가? 기능, 갈등 둘 다 됩니다. 에 대한 A의 응답이 일치한다. 둘 다 대답했다면 얘는 기능이어야 되고요. 불일치한다. 1번 X, 기억 X, 니은 동그라미 갈등이죠. 직업 간의 기여도의 차이가 없다. 갈등. 노력과 업적에 따라 계층 결정된다. 기능. 불평등 병리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포인트인데, 병리는 기능인데요. 문제는 불평등은 기능을 입을 때 사회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다. 기능. 정답 5번. 좋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이 파트의 요 문제는 우리 준호쌤이 출제해요. 자, 보면 지금 X축, Y축을 잘 보면 중층분의 하층, 상층분의 중층이죠. 요거를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 A국부터 볼게요, 여러분. A국부터. A국의 상, 중, 하를 보면 이게 상분의 중이 1분의 3이잖아요, 요거.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내려볼게요. 3분의 1. 중이 3, 하가 1. 이렇게 되네요. B국. 요거요. 똑같이 1분의 3. 2, 1분의 2. 중이 1일 때 하가 2니까 중보다 2배, 6. C국.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상이 3, 중이 1. 그 다음 1분의 6. 이렇게 되죠. 일로 와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1대 3대 1, 다이아몬드, 1대 3대 6, 피라미드, 3대 1대 6, 모래시계가 되지. 그지? 이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고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매우 불안정한 형태고, 요거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와볼까요? A국 3분의 1, 3분의 1, 1분의 6. B국 여기요. 1분의 2, 2분의 1. C국 1, 1이네요. 1대 1대 1. 자, 일로 와볼게요. 3대 1대 6은 모래시계. 1대 2대 1은 다이아몬드인데 1대 1대 1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조심하실 게 이건 절대로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 중, 하가 33%, 33%, 33% 있는 거예요. 절대 평등한 게 아닙니다. 2000년 상층의 구성 비율은 B국이 가장 높다. 상층에서 B국이 가장 높다고요? 이거 100으로 해보면 지금 20, 60, 20이고 10, 30, 60이잖아요. 상층의 구성 비율은 뭐야? C국이 가장 높네요. 2010년 A국은 피라미드다. 2010년 A국은 모래시계입니다. 폐쇄적, 이 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폐쇄적 계층 구조라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수평 이동만 되고 수직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발 피라미드 폐쇄 거짓말, 다이아몬드 개방 거짓말이에요. 2000년에 비해 2010년 A국 양극화가 완화되었다. A국 다이아몬드에서 여러분 다이아몬드에서 모래시계가 됐으면 심화된 거죠. 5번 와, 저 말이 뭔지 볼게요. 이게요 피라미드에서 한 번에 그려야 되나?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 혹은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 보시면 피라미드는 이게 많은 거고 이게 많은 거잖아요. 이게 많은 거고 이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피라미드가 다이아몬드로 되면 무조건 상승, 즉 상당수의 하층이 중층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일 경우에는 상당수의 중층이 하층으로 이동해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강 이동이 많은 거예요. 상승이 많다, 하강이 많다. 정답은 5번. 그 다음 다시 그려야 돼 이거. 안에 그려지는데 다시 그릴게요. 이 문제 무조건 이것도 그리셔야 돼요. 부모 상중하, 자녀 상중하 100. 자, 부모가 피라미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부모는 10대 30이니까 봐요. 남은 것 60이죠. 상, 중, 하가 되죠. 즉 A, B, C, A, B, C. 자녀가 볼까요? A가 20, C가 30. 그럼 중이 50. 그대로 써주자고 여기다가. 부모는 10대, 30대, 60, 자녀는 20대, 50대, 30. and 부모 세대 계층에서 50%씩은 부모 세대 계층에서 50%씩은 자녀 세대. 그러면 10명에 50%, 5명. 30명에 50%, 15명. 60명에 50%, 30명. 어라? 그런데 여기가 30명이면 여러분 여기는 0이 되지. 왜? 여기가 30이니까. 그럼 여기는 5 들어가고요. 20이니까 30 들어가고요. 0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는 15 타고 있네. 이때 이렇게 기역자로 된 애들이 상승이동, 니은자로 된 애들이 하강이동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인 이유가 세대간 상승이동이 몇 명? 45명, 하강이동 5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A에는 자 이런 문제 풀 때 요령. 우선 첫째, 이게 자녀 세대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 세대 A로 상승을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80이고, 자 여기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A예요. 부모가 이 중에서 자식으로 상승 이동한 사람이 80, 하강 이동한 사람이 없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하층이라면 이거 하강이고 이거 하강이거든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 상 넣어볼까요? 일치, 상승, 하강할 수가 없죠. 아, 그래서 A가 맞아요. 그래서 A가 상층인 거예요. 그래서 A가 상층이고 이동이 80이라 했으니까 세습은 20이 되죠. B는 세대간 상승 이동한 사람이 없고 하강 상승 이동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물론 중증도 할 수 있지만 C가 상승과 하강을 모두 했기 때문에 C가 중층이 돼야 되고요. 하강 이동한 사람, 상승 이동한 사람이 없다는 B가 하층이 돼야 돼요. 이때
B로 하강이 30이니까 세습은 70. 그죠? 그 다음에 중층으로 상승이 60, 하강이 10이면 70이니까 세습되면 70. 이렇게 되죠. 근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몰라요. A에서 세습 비율은 20. 맞죠? 세습한 사람은 B가 가장 많다. B가 여기 지금 피라미드라고 했거든요. 피라미드면 B가 제일 커야 되는데 제일 큰 애 중에 세습이 지금 70이니까 맞죠? 신분제사에서는 C가 아니라 B가 제일 많고요. C보다 B의 비율이 높을수록 불리하죠. 자, 이 문제만 하고 쉴 거예요, 여러분. 자료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좋습니다. A의 50대 인구 1000명이고요. 20년 전 계층, 부모 계층, 사회 이동, 요인 오케이. 사회 이동을 분류해드리면요. 자, 외울게요. 수수, 간내, 계구가 있어요. 수직이동, 수평이동, 세대 간이동, 세대 내이동,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구분 기준은요. 이건 이동의 방향이고요. 이건 이동의 범위고요. 이게 이동의 원인 또는 요인. 따라서 사회이동의 요인은 이걸 말해요. 수직, 위, 아래, 수평. 자, 세대 간 세대는 아버지 있어요. 자식의 처음 지위 있어요. 자식의 현재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지, 자식도 처음에 거지. 일반적으로 일치합니다. 현재는 상층이라고 합시다. 내가 처음에 거지였는데 지금은 상류층이 됐다. 이게 세대 내 이동이고요. 이렇게 된 게 세대 간 이동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 내 이동이 있었다면 세대 간 이동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현재 계층과 20년 전 계층, 그게 세대 내 이동. 상승이 하강보다 많았다. 요 조건이네요. 조사 대상자 현재 계층과 부모의 계층, 세대 간 이동. 하강이 많았다. 이 말은 여러분, 부모보다는 못 사는 경우,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지금 부모보다는 못 산다 그랬어요. 부모보다는 못 살고 세대 내에서는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부모는 지금 상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는 상층이었는데 나는 처음에 취업할 때 가난했다. 내가 아까 대체를 일치한다 했지. 정확히 일치하나 되니까. 그 지금은 중층이 됐다면 이게 세대 간은 하강이동, 세대 내는 상승이동. 아니 물론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니까 일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대가. 자, 그러면 기억을 기준으로 개인적, 구조적 맞고요. 니은 세대 간, 세대 내, 세대 간 바뀌었고요. 디귿의 20년 전 계층은 하층일 수 없고 처음 지위 말하는 거거든요. 하층일 수 있지 왜 없어요? 상층일 수가 없죠. 그죠? 왜? 상층에서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의 20년 전 계층은 상층일 수 없다. 있는데요. 있죠. 그 다음 부모의 계층이 현재 계층보다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보다 많다.
그렇죠. 왜? 그래야지 하강, 세대 간 하강이 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계층 도표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해보도록 할게요.